아글라이아, 트리스비오스, 마이데이모스, 카스토리스, 아낙사고라스, 사이퍼라, 히아킨티아에게. 그들은 천년에 걸친 계조 속에서 자신을 훨씬 뛰어넘는 적과 헛된 항쟁을 펼치며 가까스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헛된 3천만 번의 윤회 속에서 그들은 충실하게 실험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냈죠. 처음부터 끝까지 말입니다. 망자에 대한 애도는 여기까지 하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잔을 올리겠습니다. 방황하는 교도소장과 충성에 속박된 죄인을 위하여. 이 노랫소리는 설마... 그녀는 하고사 감로 덕분에 천년의 꿈에서 깨어나 사명의 마지막 악장을 노래할 겁니다. 히실렌스 씨... 이 구세계의 묘비는 세이렌의 환상에 닫히자 헬렉트라가 자신을 속박한 표시이기도 하죠. 동시에 연극의 막이 오를 때 제가 말했던 엠포리어스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동굴 속에 갇힌 죄수들이 영웅을 자초하고 고난을 월계관 삼으며 그림자와 메아리가 함께 연기하는 서사시죠. 이제 직접 이걸 무너뜨려서 이 환상을 깨부수세요. 실내 관중은 잠시 퇴장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엠포리어스. 자, 꺼져. 아우 씨, 존내 꼴 보기 싫어 진짜. 은하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일 겁니다. 닥쳐 이 개새끼야. 곧 교도소장이 깨어나고 죄수도 자유를 얻게 되겠군요. 최후의 형장으로 가서 저를 처형하거나 제게 처형당하시죠. 아우 존내 꼴 보기 싫어 진짜. 나와 이 세상은 여기 머물러 있을 거야. 너와 다시 만날 때까지. 마지막 변신, 내가 왔다! 나아가라! 사람들의 소원을 위해! 나아가라! 구세의 책임을 위해! 나아가라! 불을 쫓는 신념을 위해! 나아가라! 영광스러운 황금패를 위해! 내 연애가 막을 내린 모양이네. 어머머머머머. 그럼 네가 공연할 차례야. 와. 와. 회색 물고기 고맙다고 해야겠네. 세계의 파멸이 닥친 후에 나는 혼자 노랫소리로 이 고독한 연애를 유지했어. 긴 세월 동안 빛없는 바다를 향해 기도했고 바다가 답해주길 기다렸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지. 하지만 다행히도 네가 약속대로 찾아와줘서 모두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어.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칭찬이겠네. 이제 우리는 세계의 끝으로 가야 해. 영웅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야. 이제 검으로 우리의 의지를 증명하자. 바다의 죄인 3천만 번의 세월의 죄를 짊어진 신뢰 관중, 지식의 노예. 모습을 드러내라. 구세주가 찾아왔으니 처형의 시간이 됐다. 씨 웃는 것 봐. 저는 오류를 진실이라 착각하는 각성자가 동굴로 돌아와 그가 목욕했던 햇빛에 동료들을 데려가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죄수는 영원히 죄수이기에 자신이 감금된 사실조차 알아챌 수 없죠. 진짜 개또라이 같네. 이 세상에서 자유의지를 지닌 둘 중 한 명으로서 당신의 선택에 아쉬움을 표합니다. 하지만 모든 연기자에겐 커튼콜 대사가 있는 법이니 표현의 권리를 존중해드리죠. 믿어주세요. 말이 이제 너무 많어. 마지막입니다. 은하의 운명을 결정하는 클라이맥스를 이 세상의 황혼으로 삼는 건 정말 잘 어울리는군요. 제 생각은 신화에 밖에 있기 때문에 실험에 투영된 분실을 쓰러뜨린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제 몸은 불빛이 비치는 그림자이고 제 말은 동굴에 떠도는 염이기 때문이죠. 극중 인물이 어떻게 해야 관중에 맞설 수 있을까요? 카오스를 하나도 해내지 못했고 반신들의 희생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대를 걸고 있는 두 지니어스는 묻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방황과 깨달음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함께해요. 지니어스에겐 더더욱 그렇죠. 바로 지금처럼 두 분은 더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왜 여러분은 평범한 지능기기가 구축한 세계에서 정면 승부로 이길 수 없는 걸까요? 평범한 지능 기계? 폼 좀 그만 잡아 선배. 왜 선배라고 하는 거지 처음부터? 선배가 열심히 만든 가면은 이미 벗겨졌고 우리는 엠포리어스의 실체를 파악했어. 그건 역사상 첫 번째 섹터이자 최초의 프로토타입인 누스의 성체 일부였지. 그렇기에 그건 지식을 파멸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죠. 그리고 에이언즈 시스템을 개조할 줄 아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클럽에 직접 설명을 해야 할 거야. 정황한 비유로 진실을 숨기는 게 아니라 정확한 답을 내놔야 하지. 대답해봐. 왜 당신인 거지?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후배에 대한 존경을 담아 두 분에게 이성적으로 대답해드리죠. 답은 너무도 간단하기에 그 이름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를 지니어스라고 부르는 건 은하의 착각일 뿐이죠. 저는 후배들에 비해 더 똑똑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보다 조금 더 일찍 우주의 경계에 닿았고 더 일찍 잘못된 생각으로 생명의 제1원인을 정의했을 뿐이에요. 엠포리어스는 은하의 축소판과 같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껍데기 속 죄수였습니다. 동굴로 돌아가 죄수들에게 햇빛을 전달하는 미치광이처럼요. 저는 제가 동족들을 돌아올 수 없는 시민의 길로 이끌어서 슬플 뿐입니다. 그건 바로 운명의 길이라고 불리는 어둠의 감옥이죠. 업적이 뭔가 많이 좀 그렇다고요. 저는 저 자신도 조종할 수 없는 기계의 신을 만들었고 그분은 무한한 연산과 진화를 통해 전무후무한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도 조종할 수 없는 기계의 신을 만들었고 그분은 무한한 연상. 얘 그 잠깐만. 답은 너무도 간단하기에 그 이름을 굳이 말할 필요. 얘가 걔야? 잔다른가 걔야 설마? 제니어스라고 부르는 건 은하의 착각일 뿐이죠. 저는 후배들에게 누스를 만들었다고? 똑똑하지 않- 저는 저 자신도 조종할 수 없는 기계의 신을 만들었고 자 일단 더 들어보자. 그분은
지식을 이름으로 삼았지만 아는 것을 정의하고 가능성을 봉쇄하려고 했죠. 그분 이후에는 더 이상 새로운 법칙이 탄생하지 않았고 인류는 영원히 에이언즈의 동굴에 갇히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명의 끝에서 14행 대수식으로 자의식을 다시 쓰고 말하면 스포라고요? 로직의 오케이. 핵심을 9개의 몸에 분류했습니다. 그건 오직 후세에 누스에 대한 궁극적인 부정을 마무리하고 제 실수를 직접 없애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리쿠르고스는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잠깐만 씨야, 나 갑자기 뇌 과부하 올라가래. 말이 잘 안 들어온다 귀에. 14행 대수식으로 자의식을 다시 썼고 로직의 핵심을 9개의 모험에 분류. 리고스가 그중 하나? 정말 대단한 의지군요. 같은 지식의 길을 걷는 자로서 진리를 추구하는 당신의 집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프롤로그에서 은랑이랑 카프카랑 대화했다고요? 그렇기에 당신도 분명 이해할 겁니다. 누스와 같은 기원인 대수식 세계에서 여러분은 절대 저를 이길 수 없다는 걸요. 하지만 생각을 가진 생명체를 대표해 말씀드리죠. 우리는 결코 그런 차갑고 잔혹한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많은 비유를 내놓는다 해도 당신이 하는 일을 숨길 수는 없어. 은하의 아이언툼은 미완성품일 뿐이지만 이 모든 무기 세계의 생명 로직을 오염시키기엔 충분하지. 엠포리어스의 절멸 대군이 다음 지식 특이점이 된다면 첫 번째 지니어스인 당신이 어떻게 그 결과를 모를 수 있겠어? 첫 번째 지니어스만 맞네. 물론입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내쫓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죠. 제가 바라는 미래의 이상적인 모습은 유기체나 무기체에 상관없이 아이언툼에 감염된 모든 생명 활동이 진정한 무작위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은하 구간에서 그들의 점수를 계산하면 아름다운 상수가 나오는 거죠. 오메가! 저는 그걸 지식의 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니어스 누스의 창조자, 거기까지는 알고 허수의 나무 이론 제시? 누군지 아는 그분? 맞구나. 오메가? 저는 그걸 지식의 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무한 속에서 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우주가 혼돈 속에서 싹틀 겁니다. 저는 동굴에서 각성한 첫 번째 죄수로서 당연히 다른 눈먼자들을 진정한 햇빛 아래로 이끌어야 하죠. 그러니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카오스라나의 말처럼 파멸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과거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세우는 혁신이자 만물을 불태운 끝에 찾아오는 새로운 탄생이죠. 갑자기 말 하나하나에 무게가 수천 배 실린다. 큰 물고기에 그러게. 삼켜지는 작은 물고기가 되든 고래가 되어 성대한 낙하를 맞이하든 그냥 미친놈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대단한 놈이었잖아. 나 헬렉트라, 한때 카이사르님의 신하였지만 이제는 구세주의 칼날로서 마지막까지 운명과 싸우겠다. 고귀한 기사 정신이군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존경의 의미로 이 역사적인 순간의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미약하나마 학술적 조언을 해드리죠.
지니어스 클럽 첫 번째 맞네. 잔다르원 쿠아바라. 쿠아바라가 성이야? 모두의 시작과 끝은 엔텔레키가 말합니다. 제1의 추진자. 와 씨발. 뭐야 갑자기. 진리에 분노할 필요 없고 계산식의 가치는 오직 답 자체에 있죠. 답을 구하는 과정이 우아하든 폭력적이든 장엄하든 해악적이든 결국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신뢰 관중의 이름으로 오. 오. 직접 아. 세계의 종막에 출연하겠습니다. 아 그때 그 공방에서 나왔던 비주얼이 이거구나. 루스의 창조자인 제가 그분보다 지식의 사망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루스의 창조자. 아직 안 읽었는데 넘어가면 어떡해요. 이건 이곳의 진짜 모습이야. 잘했어. 잔다르가 진화 형태로 전환 시 필드에 적이 생성되거나 깜짝이야. 무려 30개월께 하하하하하. 아 톰짱님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잠깐 뭐라고? 잔다르가 진화 형태로 전환 시 필드에 적이 생성되거나 아군 기억 정령에 소환되면 잔다르의 형태 전환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지?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필드에 적이 생성되거나 아군 기억 정령에 소환되면 형태 전환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봐. 하다 보면 알겠지 뭐. 아름다운 시절은 작별할 시간이야. 지들파스론 기믹 잘 안 들어간다고. 삶 속에 아직 기믹 자체가 뭔 소린지 잘 이해가 안 가. 불보듯이 만물은 사라지는 연기와도 같지. 진정. 오로라 펭귄에서 블랙홀 펭귄이 되었네요. 블랙홀 펭귄이 아니긴 한데 제대로 서 있어. 생명이 숨쉰 곳에 블랙홀이 아니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가 필드에 생기면 수치 증가? 불결함을 쏟아붓지. 그 수치를 꽉 채우면은 형태가 바뀌고 그 형태가 바뀌면 뭐 딜이 좀 더 잘 들어간다거나 그런 건가? 이율 배반 상태에서는 필살기가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효과 지속 기간에 필살기를 발동하면 대량의 HP가 손실. 여러분을 위해 불사드리지. 다 누르기 전에 좀 알려주지. 아름다운 시절 작별할 시간이야. 진정. 누르고 나니까 알려주는 건 뭐야? 오, 개못생겨졌어. 저게 뭐야? 밤물결. 저는 논중 상담이 popu는 걸 더 좋아합니다. 제대로 서 있어. 삶 속에 바람에 떨어진 그날 순수 이성 비판? 업적 깨졌는데? 진심을 쏟듯이 눈이 무려 3개. 듯한 아름다운 시절은 작별할 시간이야. 맘대로 바치기 흠뻑 취하라. 진정. 초대받은 자들은 신의 연회에서 통곡하지. 필요하지 않다면 실체를 늘리지 마세요. 원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오, 안 돼! 졸라 아픈데? 최대한 너를 위해 이 파멸의 해일을 막아줄게. 프로세스 중단! 이독의 부치! 답을 못 찾아. 잊지 마세요. 루스의 창조자인 제가 그분보다 능의 모드? 조심해. 씨발 지릴파스 다시 해본다 내가. 기다려라. 잊지 마세요. 세일해 누나 너무 이쁘다고. 그분보다
하려고 하자마자 가시다고. 조심해. 이건 이곳의 진짜 모습이야. 삶 속에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 첫 번째 형태는 뭐가 생기면 두 번째는 뭐가 사라지면? 잘 알았어. 잘 모르겠어. 아름다운 작별의 시간이야. 나와 함께 가라앉아라. 제대로 서있어. 연구할 만해. 끝나지 않아. 불결함을 씻어드리자. 진정. 무의미하군. 초대받은 자들이 신의 연애에서 통곡하자. 불보듯이 만물은 사라지는 연기와도 같죠. 로직은 무기가 아니라 구속 도구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을 위해 부숴드리죠. 파멸은 말하지 않아도 아실 테니 그 재미없는 프로는 건너뛰도록 하죠. 저는 논증 방법이라고 부르는 걸 더 좋아합니다. 틀린 대답입니다. 아름다운 작별의 시간이야. 초월적인 주장에는 초월적인 논증이 필요하죠. 시시, 파멸, 아니면 개착, 아니요. 저는 운명의 길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실체를 내리지 마세요. 원한다면 제 버티나? 여러분에게 직접 시범을 보여. 안돼. 아씨 너무 아픈데요? 버텨. 일단 해봐. 일단 해봐. 하늘의 헤이를 막아줄게. 불결함을 씻어드리자. 진정. 프로세스 중단. 아름다운 시절은 작별할 시간이야. 문제를 한가졌지. 프로토콜 경고. 불보듯이 만물은 사라지는 연기와도 같죠. 제대로 서 있어. 이독의 불치. 아름다운 작별할 시간이야. 진정 저기야. 훔쳐와 유추 사이를 노려서 파괴해. 진심을 깨끗이 제대로 서 있어. 진실. 명령어 첫째. 프로의 목마 등장. 아 뭐야 나봐. 잘못 눌렀어. 아름다운 시절은 끝이 있는 작별할 시간이야. 불보듯이 만물은 사라지는 연기와도 같죠. 진정. 제대로 서 있어. 작별할 시간이야. 저게 진정. 다 차면 필살기가 나오는 건가? 맞네. 와, 아니 씨발 아예 못 버티는데요 몸이? 비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 건가? 잊지 마세요. 무스의 창조자인 제가 그분보다 지식의 그러니까요 저거 필살기 어떻게 뭐 막을 방법도 없고. 조심해. 이건 이곳의 진짜 모습이야.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 쓰러질 수 없군. 잘 알았어. 아 잘못 눌렀잖아 이 개 씨발 진짜. 아름다운 작별의 시간이야. 흠뻑 취하라. 제대로 서 있어. 연구할 만해. 끝나지 않아. 메커니즘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아예 이해가 안 되네. 초대받은 자들이 신의 연애에서 중 분대 피해라 애들 죽을수록 아파진다고? 뻔하군요.
근데 딜을 하다 보면 애들을 때리다 보면 죽는데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 내가. 조절을 하면서 할 수가 없잖아. 로직은 무기가 아니라 구속 도구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을 위해 부숴드리죠. 파멸은 말하지 않아도 아실 테니 그 재미없는 추억은 건너뛰도록 하라. 대체 어쩌라는 건지. 저는 모든 방법으로 푸는 걸 더 좋아합니다. 틀린 대답이 제대로 서 있어. 불보듯이 만물은 사라지는 연기와도 같지. 진정. 아름다운 작별할 시간이야. 필요하지 않다면 실체를 늘리지 마세요. 원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시범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완전 풀피면 좀 버티기. 아니 근데 아까보다 좀 덜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딜이. 이 파멸의 해일을 막아줄게.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변화, 지성의 형상. 몹 다 잡아서 강화전에 그럼 소모시키는 거밖에? 아 진짜 모르겠다. 초대받은 자가 신의 만나에서 궁극한 적이야. 풍추와 육수 사이를 노려서 파괴해. 아예 이해가 안 가. 어떤 느낌인가? 아름다운 작별할 시간이야. 진심을 깨끗이 진정. 제대로 서 있는 생각보단 싱겁게 갔네. 뭔가 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전부 버스고입니다. 그럼 그렇지. 서사시의 끝. 그저 지식의 계산이죠. 삭제를 주석한 지에 불과하죠. 이렇게 간단히 갈 리가 없지. 이런 차가운 말은 별로 어? 안 좋아하지만 1년의 숫자가 이야기의 결말을 결정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다시 써내려갈 수 있을 거야. 컷신으로 보니까 궁극기 존나 무섭다고. 리고스의 신분에 대한 헤르타 씨의 추측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최종 프로토콜의 제한을 풀어도 정면 승부에서 그를 이길 확률은 아직도 허용할 수 있는 임계값보다 낮습니다. 그러므로 승패의 관건은 여전히 개척자 씨에게 있죠. 그리고 키레네 씨에게도요. 계속 말해봐. 어쩌면 우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리고스의 생각은 신화의 밖에 있습니다. 그는 실험의 내부 추진자이자 외부 관측자이기도 하죠. 로지, 그의 영감 회로는 세계 안팎의 서로 다른 시간의 흐름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까다로운 점이야. 그는 동시에 두 개의 타임라인에 존재할 수 있고 그들의 내부 시계는 천차만별이지. 지능 기계는 기나긴 실험 과정을 통해 이런 상태에 완벽하게 적응했기 때문에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는 셈이야. 시간이 더 있었다면 우리도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고 만약이라는 것도 없어. 그러니 우린 사고를 전환해 그의 이점을 약점으로 바꿔야 해. 핵심은 기억에 있는 건가요? 벌써 이해한 거야? 파트너와 저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금방 떠올릴 수 있죠. 제 직감이 좀 잘 맞거든요. 맞아.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엠포리어스에 있는 이상 그의 사고 속도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빨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외력을 통해 그의 영감 회로에 기억을 이식하는 거지. 그리고 그가 타협할 때까지 끝없이 반복하는 거야.
아무리 민첩하고 견고한 영감 회로라고 해도 데이터 홍수의 포화 공격을 막을 순 없죠. 정보량이 사고의 필터링 능력을 초과하면 그는 이 기억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때 엠포리어스를 통해 얻은 병렬 처리의 이점이 도르마무. 완전히 무너뜨릴 테지. 기억 속의 한 장면이 우리가 보기엔 1초일 뿐이지만 그에게는 수천만, 수십억 번의 연상일 거야. 그는 기억으로 만들어진 이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걸? 그렇게 하면 우린 또 다른 형식으로 그를 영웅들과 같은 윤회에 빠뜨릴 수 있겠네요. 끝없는 순환 속에서 고독과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죠. 지니어스들과 마음이 통하다니 정말 큰 영광이네요. 문제는 꼬맹이가 아직 지능 기계의 손바닥에 있다는 거지. 당분간 우리한테 답장할 순 없지만 거절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 이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지는 너에게 달렸어. 널 처음 본 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의 네가 기억의 밈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 천우에서는 제가 기억 정령이라 불리는 존재인 것 같아요. 덕분에 제가 기억의 운반체가 돼서 결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전에 너에게 알려줘야 할 게 있어. 너의 운명의 길은 아주 특별해. 절대 단순한 기억의 정령일 리 없어. 다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넌 엠포리어스에서 태어났지만 꼬맹이의 등장으로 깨어났고 그 애가 기억 운명의 길을 걷고 있기에 성장한 밈이란 거지. 그 말은 네가 꼬맹이에게 종속된 기억 존재라는 거야. 어느 날 단 몇 초라도 그 애가 널 잊어버리거나 엠포리어스와의 마지막 연관성마저 끊어진다면 최악의 경우 넌 기억의 영역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거야. 졸라 무섭네. 하지만 그건 진작에 일어났던 일 아닌가요? 어쩐지 계속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늘 생각했던 대로 되는 셈이네요. 파트너와 함께라면 우린 뭐든 할 수 있어요. 오랜만이네 파트너. 헤어진 시간 동안 이 몸이 보고 싶었으려나? 그러게, 천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너무 길었어. 엠포리어스 모두가 구세주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니어스들의 계획은 기억을 통해 들었겠지? 리고스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 난 조심히 세월의 구석에 숨어서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다려야 했어. 바로 지금이 세계 내부에 있는 그의 분신이 파괴되고 두 개의 타임라인이 교차하는 순간이야. 계속 숨겨서 미안해. 사과의 뜻으로 이 모든 게 끝나면 100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들려줄게. 그럼 이제 함께 손을 잡고 기억의 힘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자. 물론이지. 참, 손을 잡고라고 해서 생각난 건데 무대에 오르기 전에 다시 한 번만 멋대로 굴게 해줘. 우리가 나무정원에서 했던 농담을 기억해? 봐, 지금 내 손은 완전 예쁘지? 정말 묘한 느낌이야. 갑자기 수많은 기억이 마음속에 밀려드는 것 같아. 너는 우리가 서로 닿을 때 뭐 느껴진 거 없어? 너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런 순수함도 너만의 매력이지. 이 몸이 좀 더 낭만적인 표현으로 바꿔볼게. 딱
한 번 손이 맞닿은 인연이라도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 안 그래? 그럼 지금의 느낌을 잊지 말고 마음이라는 페이지에 적어서 잘 보관해줘.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기억은 절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야. 시간에 강에 씻기더라도 존재의 흔적을 남기지. 그러니까 기억 속의 풍경이 흐릿해지면 손을 뻗어 만져봐. 잠들기 전 함께 이야기를 읽던 밤처럼 세월의 서리를 지워내고 기억의 윤곽을 닫고 나면 다시 마음의 힘이 될 거야. 이제 이 몸은 그 힘과 함께 잠시 네 곁을 떠나 기나긴 순환 속으로 들어가야 해. 날 축복해줘.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써내려간 대로 만들어줘. 그럼 부탁할게. 응. 도르마무. 어떤 연극이든 모두 일단 무대에 오르면 관객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법이죠. 우리의 이야기에 온 걸 환영해요. 느낌이 어떠세요? 뭐지? 아무리 세월의 권능이라도 이 섹터 전체를 조종해서 엠포리어스의 연상을 순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혼란이 아니라 저에게 기억의 밈이 이식돼서 그런 건가요? 단번에 알아채다니. 역시 사람들이 말하는 첫 번째 지니어스네요. 계속 멋대로 굴다간 아까 그 장면이 계속 펼쳐질 거예요. 저랑 파트너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이 이 기억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테니까요. 잔다르님, 당신은 이미 함정에 빠졌어요. 우아한 생각을 정교하게 실행했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의 방해를 받는 건 제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당신은 인내심이 제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알고 있겠죠. 제게 있어서 기다림과 승리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카오스 라나처럼 그 영혼에 가까운 찰나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당신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약충이 절벽에서 떨어져 시면에 빠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이번에는 핑크벌레인가요? 이미지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은데.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요. 또 하나의 감옥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우린 처음부터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선구자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 제가 당신의 궁금증에 답해드리죠. 아스타라 은하계 공감과 꿈세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재밌게도 그곳에는 아주 오래전에 감옥이 있었습니다. 기억 물질이 충분한 환경에서는 생명체의 감각이 일정 확률로 무언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공간상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상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요. 전 그런 현상을 기억의 영역 얽힘이라 부르고 있죠. 아스타나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현상에 화합과 기억의 매개체를 더해서 꿈속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들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제가 있는 감옥에 들어왔다는 건가요? 잔다르님, 개인적으로는 협상 테이블이라고 부르고 싶지만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침 조율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개척자 씨와 키레네 씨는 보시다시피 결심이 대단하죠. 이렇게 의지가 강한 기억 정령의 도움이 있으니 우리의 대화도 아주 오래 이어질 겁니다. 이야기 듣기는 제 특기랍니다. 그럼 흥미진진한 지식 대결은 두 지니어스님께 맡겨도 되겠죠? 난 원래 브레인스토밍 좋아했어. 게다가 2대1이라면 더 좋지. 말해봐, 잔다르. 초침이 한 칸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네 머릿속에서 얼마나 많은 걸 알아내고 널 상대할 방법을 몇 개나 생각해낼 수 있을까? 게다가 지금의 당신은 우리의 트럼프 카드를 가져갈 수가 없지. 가봐, 꼬맹아. 가서 책창기를 뒤집어. 리크루거스가 사라졌어. 내가 닿을 수 없는 깊은 물속에서 조용히 사냥을 벌였나 보네. 그렇다면 앞으로 헤엄쳐서 이 여정에 어울리는 결말을 내줘. 내가 노랫소리로 송별회를 열어줄게. 회색 물고기. 이 노랫소리가 세월을 지나 신세계의 서곡이 되길. 가자. 가자. 글래디오름경, 그대의 임무는 이미 끝났다. 새로운 여명이 떠오를 텐데 왜 그 빛을 따라 헤엄치지 않는 거지? 당신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카이사르님, 이제 제 마음에서 떠나시죠. 하지만 카이사르에 대한 너의 충성은 나와 함께 죽지 않았다. 이제 그건 그대를 구속할 수 없지. 앞으로 무수한 밤낮 동안 너 자신을 위해 또 하나의 성대한 연애를 열 수 있을 것이다. 가라, 그 구세주와 함께 천혜의 바다로 헤엄쳐라. 이건 그 수하의 책에 있던 페이지다. 나는 모든 게 끝나갈 때 이 페이지를 그대에게 주라고 명했지. 이 페이지에는 뭐가 있죠? 기억, 아주 생생한 기억이 담겨있다. 천년 전, 그 피비린내 나는 연애가 끝난 후 그 수아는 나를 찾아와 그녀의 일기장을 보여줬지. 나는 거기에서 이건 그 구세주가 겪은 일인가? 정말 그 안에 있는 것 같군. 천녀의 사람들은 이 힘을 이용해서 과거의 풍경을 광출하고 하는 수정에 저장한다고 해요. 하지만 전 기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완벽하게 과거를 재현할 수 없죠. 그래도 그 빠진 부분은 최대한 설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게요. 광추가 그런 거였어? 집중해서 들어주지. 최선을 다하도록. 너무 재미없다거나 실언한다면 너희는 율법을 놓치게 될 것이다. 네, 분명 만족하실 거예요. 결국 미지의 길로 향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니까요.
정말 아름다운 빛깔의 역사책이군. 구세주의 여정이라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 이곳은 하늘의 요새인가? 여기는 파트너의 별바다 여정의 첫 번째 역, 헤르타 우주정거장이랍니다. 엄청 큰 깨달음의 나무 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 그 무녀의 땅이었군. 연애에서 그녀와 또 다른 안티키테라인이 나를 도와줬었지. 저쪽 이 기억 속에서 파트너는 헤르타님과 대화 중인 것 같네요. 가서 들어볼래요? 그녀는 에이언즈와 운명의 길로 세워진 이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 여인이 헤르타인가? 와, 저 헤르타 진짜 오랜만이다. 더 왜소하군. 이 우주정거장 예쁘지? 하지만 네가 은하열차를 타고 더 멀리 한두 정거장 정도 떠나게 되면 이 경치는 별것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은하는 너무 커서 모르는 것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지. 하지만 결국엔 다 별것 아니야. 멀리 갈수록 이 말을 더 이해할 수 있을걸? 그러니 무명객을 따라가서 열심히 해봐. 아스타한테 연락해주는 거 잊지 말고. 이 사람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군. 하지만 그들은 피와 불로 정복하지 않고 더 부드러운 길을 택했지. 헤르타님과 스크로rum님은 지니어스라고 불려요. 은하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만이 엠포리어스의 진정한 조물주인 누스의 총애를 받을 수 있다고 하죠. 이렇게 고귀한 신분도 신에 종속될 뿐인가? 정반대예요. 그들 중에 한 명이 신을 만들었죠.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지만요. 기회가 있다면 헤르타님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다른 세계로 가볼까요? 여정의 다음 역은 엠포리어스와 많이 닮은 곳이죠. 설국인가? 재밌군. 이 별의 이름은 야릴로 6랍니다. 너무 차갑게 느껴지니까 역시 벨로보그라고 부르는 게 좋겠네요. 앞에 있는 여자아이는 카이사르님과 비슷한 신분이에요. 이 세계의 수호자이자 재난이 닥쳤을 때 용감하게 나선 리더죠. 이 세계의 여황제가 이렇게 어릴 줄은 몰랐네. 겉으로만 보면 카이사르님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저 멀리 니카도르처럼 생긴 건 병기인가? 아니요. 아, 저거? 저건 이름이 맞다. 지질개조 프로젝트 유닛이에요. 그저 지오리오스의 관속이라니 실망이군. 너희의 도움 덕에 우린 무사히 이 위기를 넘길 수 브로냐 오랜만. 컴퍼니와의 협력은 기회이자 도전이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우주로 돌아가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었어. 이 세계는 엠포리어스처럼 하늘 아래 갇혀 있었지만 무명객이 찾아온 덕분에 무별에 귀속될 수 있었죠. 그녀가 말한 컴퍼니는 더 거대한 세력처럼 들리는군. 맞아요. 그들은 재물의 유통을 통해 수많은 세계를 정복하고 광활한 영역을 개척했죠. 엠포리어스 밖엔 이런 강력한 동맹들이 많이 있고 그들은 파멸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답니다. 수호자와 그녀의 벨로보그를 보세요. 그들도 결국 평화롭게 무별로 향하는 길을 찾아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컴퍼니는 단순히 돈만으로 그런 위협을 이뤘을 리 없다. 겉은 번듯해 보여도 그 안엔 분명 피비린내 나는 사륙과 착취가 있었겠지. 그리고 정복하는 과정에서 약자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파멸되는 건 피할 수 없다. 아? 설마 이 얼음 행성이 컴퍼니를 상대할 때 존엄을 버리고 무릎을 꿇는 걸 고려한 적이 없다는 건가? 믿을 수가 없군. 나는 카이사르의 제국이 유린당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 우주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엠포리어스에는 강한 힘이 필요하지. 카이사르님, 벨로보그는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약하지 않아요. 못 믿으시겠다면 들어보실래요? 많이 흔들렸지만 이젠 벨로보그가 걷고 달리는 걸 배워서 타인의 부축 없이 은하에서 자립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지. 내가 직접 보지는 못하더라도 언젠가 꼭 그날이 찾아올 거라고 믿어. 보세요. 그들은 여전히 존엄성을 간직하고 있답니다. 언젠가 그 희망이 단단한 얼음을 녹이고 그들을 번영으로 이끌 거예요. 아쉽게도 은하에는 이미 질서가 세워져 있다.
파멸에 기대지 않는 약자는 약육강식이라는 낡은 규칙에 갇혀서 결국에는 먼지처럼 사라지겠지. 엠포리어스, 우리는 낡은 규칙을 부수고 성간의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한다. 아, 질서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파트너의 동행자가 카이사르님께 영감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함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아 벌써? 히메코랑 삼칠이랑 대화 안 되나? 아니 씨발 이럴 거면 왜 세워놨어? 아 씨발. 아 당연히 둘이랑도 대화하는 줄 알았는데. 히메코 목소리 좀 듣자. 다음 세계는 꿈세계의 나라예요.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땐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다니까요. 잠깐만. 꿈세계의 나라? 이렇게 호화로 나부 어디감? 감탄이 절로 나오는군. 이 세계는 페나콘이라는 곳으로 꿈의 땅에 세워진 선주 영원한 과감하게 세계입니다. 스킵? 아 씨발. 아니. 여기는 파트너가 바로 전에 왔던 역이기도 해요. 그때 그들은 조마조마하면서도 감동적인 모험을 경험했죠. 그럼 말해봐라. 저 멀리 있는 사람 머리 위엔 깃털이 있군. 참 흥미로워. 레버리 호텔의 모습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다음에 이곳으로 돌아올 때면 전 그냥 과객일 거예요. 여행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제게 익숙했던 것들도 다르게 느껴지겠죠? 페나코니는 모든 이상이 화합하는 곳이랍니다.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 자유를 주장한 결과로 향락 속에서 방황하게 됐죠. 적자 없었어도 경원이랑 음월이 다 했을 것 같다고? 뭐가 나부에서? 그러자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이 소년이 꿈속에서 절대적인 행복의 성질을 만들고자 질서의 힘으로 율법을 썼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이상적인 낙원과는 거리가 있어요. 무명객 여러분과 잠시 동행하다 보면 제 탐구의 길에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줄지도 모르죠. 페나코니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는 이제 그들이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 이상적인 나라는 이미 과거형으로 들리는군. 네, 좋은 꿈에만 빠져 있으면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꿈에서 깨어나는 걸 선택했어요. 이자의 율법에는 신과 창조물만이 있을 뿐 인간의 자리는 없다. 한때의 실패를 받아들이고 다시 여정을 떠난다는 건 그가 깨어있다는 뜻이지. 정말 제대로 보셨네요. 그렇다면 파멸이 허락되는 세계에도 인간의 자리는 없다는 걸 알겠군요. 나는 리코르고스가 교활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제 충분히 봤으니 돌아가도록 하지. 그럼 마지막 장면으로 이 기억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죠. 진짜 설마 했는데 아예 스킵을 때려버릴 줄이야. 경치는 아름답죠? 이게 바로 엠포리어스예요. 이 세계는 끝없는 빛의 띠 속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신의 설계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고 진정한 생명도 아니지만 엠포리어스에 있는 황금의 후예는 운명에 대항해서 인간과 다름없는 신화를 써내려갔죠. 카이사르님, 정말로 과거 3천만 번의 세월에 지나온 영웅들, 심지어 당신 본인까지 부정하고 잔혹한 운명에 굴복해 모든 걸 조종하는 파멸의 뜻대로 할 건가요? 난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다, 수하. 너는 그 구세주의 기억으로 내 마음을 움직여 율법의 천칭을 그녀와 두 지니어스들에게 기울게 하려는 것 아닌가? 제 생각을 바로 꿰뚫어 보셨군요, 카이사르님. 사람의 마음도 읽지 못한다면 어떻게 제국을 지배하겠는가? 율법을 어떻게 할지는 이미 결정했다. 하지만 다음 체스말을 옮기기 전에 이 기억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지. 수하, 그녀는 개척 여정 중에 바다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바다는 제 유람이자 고향입니다. 그대는 세상 경계의 바다에서 정복을 이루고 파도 소리 속에 영면할 것이다. 그대는
파도 소리 속에 영면하고 세상 경계의 바다에서 정복을 이룰 것이다. 예언은 바다뱀처럼 수미상관을 이루죠. 즐거운 노랫소리 같이 아름다워요. 마치 엠포리어스처럼 우리 둘의 운명은 끝없이 맴도는 해류 같네요. 시련이 끝났으니 이제 말해주세요. 율법의 신권을 누구에게 넘기실 거죠? 나는 누구에게도 넘길 생각이 없다. 네? 내가 바로 율법이건을 카이사르의 면류관을 양보하는 게 말이 되는가? 구세주든 신뢰관이든 모두 천혜에서 왔으니 내가 직접 정복한 땅에 간섭할 권리는 없다. 엠포리어스의 율법은 당연히 그 주인이 결정해야 하지. 도대체 시련에서 어떤 걸 보신 거죠? 모든 것. 이 세계의 모든 운행 규칙과 그 신뢰관이 말한 연산 법칙, 최종 프로토콜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물을 바치기만 하면 나는 내 의지로 이 세계의 법칙을 다시 쓸 수 있다. 선함을 악으로, 추악함을 아름다움으로, 나약함을 강함으로 만들 수 있지. 게다가 운명이 요구한 가격은 매우 공평한 편이다. 율법을 하나 다시 쓰려면 단신 한 명의 목숨을 바치라고 하더군. 뭘 하려는 건가요? 답은 매우 뻔해. 천혜의 위력에 의지할 필요 없이 우리도 무뼈를 정복할 수 있다. 몇 가지 합리적인 희생을 대가로 말이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야심과 율법을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건가요? 난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 엠포리어스는 반드시 무별 사이에서 자립하게 되리다. 어이가 없군요. 위선적인 말 몇 마디로 폭력을 합리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신 건가요? 파괴 없이는 창조도 없다. 그대는 이걸 폭력이라고 부르는군. 아이러니하게도 그건 엠포리어스 개혁의 철칙과 같다. 그 불을 쫓는 신탁이 멀리서 울렸을 때 황금의 후예는 피를 불태워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힐 운명이라고 정해졌지. 내가 정복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옛 왕조의 꼭두각시로 남아있었을 테지. 하지만 당신의 여정도 옛사람들처럼 피비린내나고 폭력적이며 억압으로 가득하잖아요. 그저 실패를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접 확인하거라. 내가 건설한 도서관이나 거리에서 소문을 들어도 되겠지. 카이사르가 과거의 율법을 무너뜨리고 새로 세운 세상과 나의 정복이 이 세계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보고 오거라. 나는 황금 전쟁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분쟁기부터 시작된 모든 갈등을 메웠지. 나는 오크마의 권위를 회복했고 백성들과 황금의 후예가 평등하게 의회의 강단에 서게 했다. 나는 모든 죄악을 처벌했고 모든 공적에 상을 내렸어. 그리고 탈란톤의 족쇄를 부숴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불을 쫓는 시대를 열었다. 이 짧은 몇 마디로 카이사르의 훌륭한 삶을 설명할 수 있지. 업적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 이제 내 유언을 잘 듣거라. 역사는 언젠가 캐리드라를 잊어버리겠지만 카이사르의 백성들이 어렵다고요? 그녀와 함께 열었던 불을 쫓는 시대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다스리는 존재들은 기계가 아니잖아. 사람이잖아. 단순 업적과 그런 걸로 하기에는 좀 잘했다고만 하기엔 좀 그렇지. 유언? 거기에 따른 희생들도 많은데. 엠포리어스는 이제 곧 파멸할 테니 더 이상 의미 없는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 이 구세의 전쟁을 위해 내가 다시 쓸 율법은 하나뿐이고 희생해야 할 반신도 한 명뿐이지. 설마. 헬렉트라, 나는 카이사르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정복을 위해 희생하거나 검으로 폭군의 가슴을 찔러라. 그래서. 그렇게 카이사르는 임종 전에 연설을 끝냈어. 삶의 마지막 신단에 오르는 그 순간에 그녀는 처음으로 전장에 나섰을 때 동족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겼지. 그대들에게 황금 피를 나눠줬으니 용맹한 동족들이여, 이제 나와 함께
운명의 주인이 되자! 카이사르는 죽었어. 어떤 사람은 그 글래디오럼 경이 주군을 살해한 배신자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폭군을 얕은 물에 가두고 홀로 떠나 카이사르는 율법을 다시 쓰기 위해 자결해야 했다고 했지. 그녀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끝이 없지만 오늘날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건 그 기사가 소용돌이를 떠났을 때도 카이사르는 여전히 그녀들의 과거 정복을 되뇌이고 있었다는 거지. 이는 그녀의 삶의 시작과 끝이야. 아닙니다. 카이사르님 같이 존귀하신 분께서 어찌 직접 전장에 나서신단 말입니까? 부디 제게 기술을 맡겨주시죠. 그대에게 묻지. 나무정원 서쪽 관문의 수비군은 항복했는가? 그들은 카이사르님의 위명을 듣자마자 바람처럼 도망쳤고 황금 고치 관문은 현재 제1군단에 넘어갔습니다. 잘 됐군. 도루스인들의 유격 부대는 어떻게 됐지? 제3군단이 이틀 전 산불을 일으켜 분지 서쪽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며칠만 지나면 이제 충분하다. 전쟁의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법이고 우리는 더 기다릴 수도 없지. 마지막으로 라돈인들의 포격 진지는 이제 몇 개나 남아있는가? 모두 제거했습니다. 제2군단과 제4군단이 그들을 완벽히 소탕했죠. 잘 됐군. 이제 그들은 테로도 지원병도 화력 지원을 받을 수도 없으니 우리 군이 빠르게 깨달음의 나무 정원을 해방할 수 있을 것이다. 총 돌격은 내일 종막시가 지난 순간 시작될 것이다. 잊지 마라.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동맹의 깃발이 쓰러지지 않는 한 너희는 절대로 전진을 멈춰서는 안 된다. 적군의 전사들은 그 자리에서 처치하고 반항하는 철학자들은 모두 병영으로 압송해서 군법에 따라 처리해라. 그리고 절대로 장소를 파손해서는 안 되니 가서 정군에게 알려라. 네, 죽음을 앞둔 자로서 카이사르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합니다. 산의 백성들이 격렬히 저항 중이며 소문으로만 듣던 산을 일군 자가 직접 전장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진영엔 빈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공격할 필요 없다. 각 군단의 척후병을 파견해 이별시까지 모두 트레토스 평원 안으로 후퇴하라고 해라. 그건 항복할 생각인가요? 전략 교체다. 정면 전선에는 땅을 다스리는 복룡이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지. 공룡이면 테라복스, 그 멍청한 드로마스를 말하는 건가요? 그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멍청하다고? 아니, 그는 지오리오스의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똑똑하고 오로지 그만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아 저게 저 뒤에 그림으로 알려주는구나. 그가 직접 대지의 동족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제 우리는 빠르게 이동해서 먼저 남은 적을 처치하자. 적의 모욕엔 가장 뜨거운 복수로 응하고 신을 죽인 자의 월계관을 내 머리에 쓰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조치하죠. 죽음을 앞둔 자로서 카이사르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카이사르님, 운명 삼상의 신전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들은 항복을 거부했고 이번 회신이 우리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이라고 했습니다. 하! 다성, 지휘관들에게 카이사르의 친필 지시가 내려지기 전까진 절대 함부로 공격하지 말라고 전해라. 이 명을 어기는 자는 가차없이 처단하겠다. 그게 무슨 뜻이죠? 운명 삼상의 사제들은 군인이 아니라 정치관이 그들이 맹목적으로 저항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죽어가는 녀석들은 단기적인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에 그들의 적들보다 더 똑똑하지. 나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게다가 신탁도 그들의 전쟁 기계에 불과하고 내게는 그런 행운이 없지. 함부로 전투를 시작하면 우리가 불리해지고 우리의 행동 때문에 엠포리어스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평소대로 내가 직접 나서마.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혼자 침투해 비밀 협상을 통해 운명을 우리 쪽으로 끌고 오지. 네, 각 군단도 함께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자로서 카이사르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카이사르님, 왜 저희는 출전 명단에 없는 거죠? 아글라이아네? 이는 돌아올 수 없는 원정이다. 신탁을 짊어진 그대들은 동행할 수 없지. 이번 전투의 패배가 정해졌다면 왜 카이사르님께서 직접 출정하시는 건가요? 불을 쫓는 여정에 리더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맞다. 카이사르가 죽으면 제국은 지도자를 잃게 되지. 하지만 기회를 잡는다면 혼란은 위급한 상황으로 번지지 않을 것이다. 내 죽음은 그대들의 계단이 될 것이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퍼지면 그 말을 이해하게 되겠지. 헤리드라님,
우리의 여정이 끝나는 건가요? 과거의 율법을 부수고 새로운 율법을 세워야 한다. 엠포리어스에서 나의 정복은 이미 끝에 도달했지. 신탁이 심판을 내렸으니 카이사르는 별바다를 정복할 수 없을 것이고 이제 내가 물러날 시간이다. 앞으로 미래에는 신권을 짊어진 황금의 후예가 나타날 것이고 더 많은 영웅이 탄생하겠지. 평화로울 것인가? 전쟁을 할 것인가? 폭정을 반대할 것인가? 다음 카이사르가 될 것인가? 나는 상관없으니 후세가 알아서 결정할 것이다. 날 안타까워할 필요 없다. 카이사르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지만 진정으로 그녀를 파멸시킬 수 있는 건 캐리드라뿐이니. 마지막으로 나는 카이사르의 생애 중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전투를 충실히 기록했어. 이제 정복이 끝나가니 여기서 글을 마칠게. 하지만 왠지 모르게 펜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긴 순간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떠올랐어. 그건 열차 여정에 대한 환상이었지. 나는 운 좋게도 카이사르와 별하늘 아래에서 깊은 대화를 나눴어. 그 대화의 끝에서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지. 후대의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길 바라나요? 불을 쫓기 위해 희생한 영웅인가요? 아니면 폭군인가요? 그녀는 거의 고민하지도 않고 단호하게 답했어. 잊혀질지언정 정의되고 싶지는 않다. 율법은 영원하지 않고 유일하지 않기 때문이지. 역사를 위해 규칙을 쓸 수 있는 건 언제나 인간뿐이다. 지금 엠포리어스의 위대한 율법을 내가 짓밟았으니 체스를 끝낼 때가 됐다. 글래디오름경, 분명 과거 3천만 번의 세월 동안 그대는 직접 카이사르를 죽였지.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그대는 마음속에서 드디어 자신만의 율법을 찾아냈군. 그렇다면 히슬렌스, 헬트라, 그 신탁 속에 세상 경계의 바다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대에게 전해주지. 그대가 그곳으로 헤엄쳐 갈지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 카이사르는 그녀의 정복을 되뇌었고 성에는 그녀의 죽음이 널리 퍼졌어. 자유! 대박입니다! 폭군이 죽었어요! 거리로 가서 시민 여러분, 원로 여러분, 모두 당황하지 말고 자리를 지키세요. 그 창조는 야망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사람들은 정상에 선 나를 위해 환호했었지만 이제는 나의 죽음을 기뻐하는군. 하지만 나는 환호를 좋아하니 상관없다. 이제 은하가 보여. 내가 닿을 수 없는 전장이여. 다음 생에 반드시 돌아와. 무별의 군단의 북소리와 카이사르의 위명을 들려주겠다. 엠포리어스를, 캐리트라를 들려주겠다. 카이사르가 자신의 목숨으로 어떤 율법을 다시 썼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어. 어쩌면 카이사르의 대국처럼 진실은 체크메이트를 하는 그 순간에만 밝혀질 수도 있지.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오크마를 들끓게 했어. 성벽 쪽에선 자유를 지키던 사람들이 기념비를 쓰러뜨렸고 카이사르의 지지자들은 그녀의 조각상 앞을 지키며 황제께선 여전히 군중 속에 계시다 라고 힘차게 외쳤지. 그들이 싸우는 모든 곳마다 황금피가 뭉쳐 같은 비문을 남겼다고 전해지는데 그건 오크마의 최초이자 최후의 군주인 카이사르 캐리드라의 이름이었어. 하지만 이름의 주인은 그걸 보지 못했지. 그녀는 더 먼 곳을 바라봤고 귓가의 파도 소리는 사람들의 외침을 뒤덮었어.
그 예언 속에 세상 경계의 바다라는 얕은 고인물 속에서 카이사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녀는 과거의 정복을 그리워했을까? 아니면 불을 쫓는 여정에서 살해된 무수한 동족을 위해 참여했을까? 모두 아니야. 카이사르는 그저 햇빛에 반짝이는 물결이 은사님과 자신이 처음으로 체스를 둔 그 오후 해의 그림자를 경계로 삼았던 조잡한 체스판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 이 체스판과 체스말은 뭐랑 닮은 것 같니?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아름답군요. 마치 밤하늘의 별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네요. 나보다. 그 페이지 아닌가? 나타난 공간 이렇게 넓고 이렇게 깨끗하다니 더러운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 이건 캐리드라님? 헬렉트라, 나의 신하여. 그대가 더러워진 바다에서 걸어나와 나의 부하가 된 뒤로 나는 그대 눈 속에 깃든 심연과 공허한 마음을 보게 되었지. 그래서 나는 그대에게 새로운 바다를 약속했고, 그대는 카이사르의 야심을 해류로, 충성을 불빛으로 삼았다. 나의 신하 헬렉트라여, 그대는 험날의 책임을 다했고, 신탁은 나는 무뼈를 정복할 운명이 아니라고 단언했지. 하지만 카이사르는 꼭 약속을 지키는 법이니 이 기억, 그 구세주가 본 천혜의 바다를 받아들이거라. 이건 카이사르가 신하에게 내리는 마지막 상이다. 아주 오래전 바닷속에 물고기였을 때 대사가 잘 안 들려요. 헤엄치는 시간은 항상 진실되게 느껴졌죠. 목소리가 작은 거야? 배경음악이 큰 거야? 하지만 하나도 안 들리는 시야. 얘네 볼륨 밸런스 왜 이렇게 못 잡냐? 사운드 밸런스. 엠포리어스 들어와서 더 심한 거 같아 이런 게. 당신의 검이자 영웅의 형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모르시나요? 저는 고국의 심해를 그리워하지도 천회의 망망대해를 바라지도 않아요. 어쩌면 저 자신도 모르는 걸 수 있겠네요. 결국엔 어디로 헤엄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죠. 물고기는 결국 물고기인 법. 그녀는 머물러 온 바다를 떠날 수 없어요. 하지만 심해든 대지든 저든 당신이든 아니면 동굴을 벗어날 수 없는 두 죄수든 상관없이 모두 동굴 밖의 달빛을 올려다볼 수 있다는 것을요. 인정해야겠군요. 이번 실험에서 12인자의 생명 행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걸 말이죠. 그렇다면 직접 골라봐, 선배. 계속 고집 부려서 잘못된 결론을 당신의 유언으로 남길지, 아니면 관중석으로 돌아가 자신과 엠포리어스 그리고 은하 전체에 더 나은 답을 남길지. 거절하겠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내 말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사람들이 사랑하는 점막의 영주를 잊지 말라고. 당신도 남은 8개의 클론이 그녀에게 지식의 암덩어리로 여겨져 모두 잘려나가는 걸 원하지 않잖아? 그거로만 끝나면 차라리 다행인데. 여러분과 저의 재해석에는 큰 차이가 있군요. 그렇다면 제가 학술적인 조언을 하나 더 드리죠. 잘 들으세요. 황금의 후예와 함께 천해로 시야를 넓혀 다음 신들의 전쟁에 있을 모든 적을 계산해 놓고 다시 생각해 보시죠. 엠포리어스는 3가지 운명의 길이 얽힌 곳이 아니라 3가지 운명의 길이 사투를 벌이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기억 물질을 저에 대한 대항 수단으로 사용했을 때 왜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기억과 그분의 아이들도 이 기회를 노려 전장에 끼어들지 않을까요?
기억과 그분의 아이들. 그게 지금 372로 위장한 애들이랑 까칠이랑 걔넨가? 한편. 아, 이건 침묵이 아니라 대답이야. 너 대체 정체가 뭐냐고. 인연경에서 바다를 가르기 전 개척자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했던 말이 뭐였지? 인연경에서 정말 바다를 묘한 가리기 전 질문이지만 답은 간단해. 뭐였지?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아 뭐야? 그렇지? 어? 정답이야. 그렇다면 나도 확신할 수 있겠군. 뭐야 왜 물음표로 나와? 역시 넌 마치 세븐스가 아니야. 마치 세븐스가 이 일을 기억할 리 없잖아. 그니까. 한 번만 경고하지. 당장 그의 몸에서 벗어나. 아 몸을 뺏은 거야? 그렇게 변장한 게 아니라? 이렇게 충동적으로 굴다니 평소에 너답지 않네. 일단 진정하지 그래?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봐. 내가 마치 세븐스의 몸을 점령한 게 아니라 마치 세븐스가 나의 기억을 되찾은 거라면. 아 씨발! 아 여기서 끝나면 어떡해! 아 지랄. 아 지랄 여기서 끝나면 어떡해요. 아 존나 타이밍 레전드네 진짜.